네,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. 네.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. 사실 2차 TV 토론 때 이제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3차 토론도 이제 주목거리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, 교수님? 저 봤죠. 예, 저 또 토론 보는 거 매니아이기 때문에 예, 예.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. 네, 어떠셨어요? 좀 보시고 나서? 전체적으로는 재미는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이제 새로운 후보들 실력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2차 때 해결 안 됐던 문제들 조금 어떻게 논의 진행되는지 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저는 뭐 내용 자체는 아주 수준높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재미있게는 볼 수 있었다. 근데 2차 토의비 토론 때 좀 그 나왔던 쟁점이 이제 공약 베끼기 논란이었잖아요. 어제는 좀 어땠습니까? 그러니까 어저께 그 토론 시작하자마자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그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이제 그 군 복무했을 때 청약 가점 5점 주는 거 하고 국민연금 크레딧 주는 거에 그 근거를 주겠다고 이제 사실은 2차 토론 때 이제 약속이 됐었는데 네. 그게 명단만 넘어오고 뭐 그 내용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이제 그 유승민 후보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뭐 윤석열 후보는 뭐 그 정도 줬으면 다 준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언쟁이 좀 올라갔고요. 예. 무엇보다도 이제 공약 베끼기 이런 논쟁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흔한데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디 새로운 게 뭐 있겠느냐, 새로운 생각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. 특별하게 일단 타겟을 정하고 나면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.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정돼 그렇죠.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정책이 뭔가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인력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어허. 그래서 이 캠프 저 캠프에서 사실은 동일한 사람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내가 베끼려고 한 건 아닌데 동일한 사람한테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유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쉽게 말하면 그럼 겹수주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그렇죠. 예. 예. 뭐 이걸 중복하려는 표절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. 근데 문제는 그 공약이 유사한 거가 문제가 아니고 예. 그 후보가 얼마나 그거를 소화를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고. 그렇죠. 그 2차 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질문했던 포인트는 그거죠. 왜 청약 가점 5점 특별히 5점을 주게 됐는가 이제 이걸 물어본 것이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은 이제 베껴서 할 수가 있는데 외워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취지 자체는 사실은 그렇죠.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고. 베끼는 건 이제 주로 그렇죠. 이제 그래서 답만 베끼다 보니까. 예,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생각을 품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철학이 무엇이냐, 철학이 없는 거 아니냐, 요거를 이제 한번 드러내 보려고.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. 왜 이제 10점도 아니고 20점도 아니고 5점인지 한번 얘기해 봐라. 그렇죠. 이렇게 보면 예, 맡길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그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이렇게 정책 문제 이제 베끼기 이런 것들이 공격이 집중이 됐었던 거잖아요. 근데 통할 거라고 좀 보세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그 뭐 성과를 달성한 것 같아요. 어저께도 보면은 홍준표 같은 경우는 작게 5015, 그다음에 김여정의 뭐 발언 이런 거를 막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. 그리고 하태경 후보도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걸 물고 들어가면서 첫 주택이 아니고 첫 삽주택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꼬기도 하고 예. 유승민 후보도 이제 일자리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. 근데 네.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준비 안 된 후보다 이제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선에서는 조금 다른 이게 득점했느냐는 좀 다른 포인트일 것 같아요. 경선에서는 왜요?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지지자들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뭐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반문재인 전선에서 네. 이 반문재인 전선에 이제 묶어낼 수 있는 후보로서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경제 정책의 디테일 모른다, 공약을 베꼈는가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그 반대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스러운 거 아니냐.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 TV 토론을 통해서 내가 득점한다기보다는 실점을 줄이겠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점이 발생하니까 문제죠. 그래서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을 안 했다. 그렇죠. 이런 발언이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거 뭐 아예 주택 정책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실수다. 그게 말실수로 본다. 예, 그렇게 넘어가니까
경선에서는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본선에 가게 되면은 이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경선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이제 주된 관심을 표하는 주체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지층이 될 테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. 예. 다른 후보들 준비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? 이제 뭐 특히 이제 홍준표, 유승민 후보를 봐야 되는데 두 분 다 재수생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4년 전부터 그 얘기 해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약이 좀 농익이 없고 체화도 돼 있고 그만큼 이제 안정감이 있어요. 예. 다만 이제 캠프 역량도 중요한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캠프가 경량이잖아요. 예. 그 단기 필마이기 때문에 개인기에 많이 의존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과거에 내가 어떤 말 했고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순간순간에 개인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제도 유승민 후보가 왜 자꾸 말 바꾸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해왔고요.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정책 준비가 잘 돼 있고 디테일도 잘 알고 특히 이제 경제 국방 분야에서 의정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신뢰감이 있고 그다음에 연금개혁, 노동개혁 같은 다른 후보가 얘기하지 않는 이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낚싯줄에 걸린 이제 물고기처럼 저번에 도망갔다가도 다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다시 도돌이표가 되니까 아마 정책 제안 이전에 요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마 숙제일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근데 아무튼 이 TV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책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, 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뭐 총괄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뭐 재미는 있어요. 재미는 있고 그게 뭐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 고단 준론 뭐 해야만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. 거기서 치고 받으면 재미는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책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책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.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1등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웃복싱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윤석열 후보. 어저께 토론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홍준표에게도 물어보고 유승민 후보한테도 물어봤지만은 보통은 이제 좀 낮은 지지율의 후보들한테 문제를 질문하면서 약간 아웃복싱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정책 토론의 주제가 없어요. 특정 주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열어놓고서 토론하다 보니까 현안이 나오는데 현안이 주로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대장동 문제 같은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이게 조금 한 수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럼 앞으로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아니면 놔둘 것인가 이거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렴해 나갈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들 뭐 곽상도 의원 뭐 탈당시켜야 되는 거냐 출당시켜야 되는 거냐 뭐 특검해야 되는 거냐 이런 그 현안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정책 수준에서 수준 높은 논의가 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는 되는 거잖아요. 어차피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는 비교 평가를 한다면 그래도 좀 눈에 띄는 후보 또 정반대 후보를 좀 꼽아주신다면 뭐 이제 지지율 순서대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대통령 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수준에서. 지금 그 윤석열 캠프에서 그러면 되게 섭섭할 수 있는 말씀이신데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아직 뭐 지식 수준이나 뭐 정책 공약 그 소화하고 있는 이런 능력이나 어떤 뭐 비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그 클래스는 아닌데 하지만 그 생각보다 너무 낮지는 않았다. 안정적이었다. 그래서 정책 분야 관련해서. 그래서 이제 아마 학습을 하면은 조금 더 수준이 좀 회복될 그런 여지는 보여지고요. 홍준표 후보는 이제 색깔은 자기 분명히 한 것 같아요. 내가 이제 시장 위주의 보수적인 정책 피겠다. 그래서 반노조고 사용제 부활하고 말초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제 눈에 띄고요. 유승민 후보는 준비는 잘 돼 있어 보이고 개혁적 보수 같아 보이는데. 이게 표로 연결되려고 하면은 유권자의 이제 어떤 애정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마음을 움직이기까지는 조금 아직도 거리가 좀 멀어 보였다.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1, 2, 3 외에 네 번째 이제 그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2차 컷오프 때 이제 4명만 추려지니까. 그게 이제 사실은 관전평이다. 그렇죠. 관전 포인트다.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러면 이제 TV 토론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3명은 뭐 사실 정해졌다시피 했고, 그렇죠. 막차 한 명, 티켓 하나를 누가 거머쥐느냐. 뭐 약간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모멘텀을 좀 상실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시고. 그리고 이제 하태경 후보는 이제 좌충우돌로 막 이제 여기저기 난사하는데 자기
그 컨텐츠는 무엇이냐 아직 이거는 안 드러났거든요. 그래서 그거가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생인데 예. 지금 이 상태로 너무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쉽게 뭐 그럼 오히려 튀는 게 없다. 튀는 게 없다. 지금 눈에 확 튀는 게 없다. 주목 효과가 떨어진다. 예, 그래서 4등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태경 후보 수준으로 한번 전투력을 좀 올려야 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TV 토론 매니아로서 관전평을 이렇게 오늘 좀 자세하게 해주셨네요. 이렇게 마무리할게요, 교수님. 고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명지대 우석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